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여러분, 60대의 피는 꽃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60대의 멋진 여성분들이 더 건강하고 더 현명하게 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채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동반자, 당신의 이름입니다. 혹시 이런 말 주변에서 자주 들어보셨나요?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 실손보험 들어놓긴 했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 저도 참 많이 들어봤어요.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지만 보험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오늘은 60대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실손보험의 핵심 정보 3가지를 알기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특히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꾸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점들을 중심으로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편안히 앉아서 함께해요. 1.4세대 실손? 무조건 바꾸면 손해일 수도 있어요. 요즘 보험사에서 전화 한 통씩 받아보셨죠? 고객님, 기존 실손보험은 곧 사라지니까 지금 4세대 실손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런 말 듣기만 해도 급한 마음이 들죠. 하지만 잠깐 무조건 바꾸라고 하는 말 그대로 따르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4세대 실손보험은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해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월 3만 원 정도로 시작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4세대 실손은 병원에 자주 다니면 다음 해에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병원비를 많이 청구했다면 내년엔 보험료가 9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반면 예전에 가입했던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은 어땠냐면요. 병원을 자주 다녀도 보험료 인상이 크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65세 이모님은 10년 전 가입한 실손보험 덕분에 관절염 치료로 병원에 자주 다녔는데도 보험료가 거의 그대로였어요. 근데 4세대 실손으로 바꿨다면 매년 오르는 보험료 때문에 부담이 훨씬 컸을 거예요. 물론 4세대 실손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병원을 거의 안 다니고 건강관리비가 적게 드는 분들에게는 저렴한 보험료가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60대 여성분들은 관절염,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병원 방문이 잦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보험료 조금 아끼겠다고 서둘러 바꾸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내가 지금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그리고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세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제 보험계약서 좀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또 지금 보험이 입원비, 수술비, 통원비를 얼마나 커버하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만약 기존 보험이 충분히 든든하다면 굳이 4세대 실손으로 바꾸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험사 말만 믿지 말고 독립보험 설계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그들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서 나에게 딱 맞는 걸 추천해 줄 거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잘 기억하셨죠? 무조건 바꾸지 말고 내 상황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 2점 병원비 줄었는데 왜 환급은 그대로일까? 병원에서 5만 원 냈는데 왜 실손보험에서 2만 원만 돌려주는 거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이게 너무 답답했어요. 병원비 전액을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보험금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바로 자기부담금 때문이에요. 실손보험은 우리가 병원에서 낸 돈 전부를 다 보장해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통원 치료를 받을 때는 최소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검사비, 약값, 주사비 같은 경우 보통 퍼센트만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MRI 검사비로 30만 원이 나왔다면 보험에서 14만 원 정도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내가 내야 하는 거죠.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은 특약 구성이 더 복잡해요. 예를 들어 한약 처방이나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같은 건 고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언니가 최근에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았는데 4세대 실손으로는 한 푼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속상해했어요.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자주 다니는 병원이나 치료 방식이 보험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관절염 때문에 정형외과를 자주 가신다면 물리치료나 주사비가 보장되는지 꼭 체크하세요. 또 치과나 안과 같은 특수 진료도 고장 여부를 따져봐야 해요. 실용적인 팁 하나 드릴게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꼭 챙겨두세요. 이걸 보험사에 제출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결론은 실손보험은 전액 보장이라는 생각보다는 내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에 맞는 보장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세부 조건을 모르면 기대했던 만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참 갱신형 vs 비갱신형, 무조건 갱신형이면 불안해요. 처음엔 보험료가 저렴했는데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훅훅 올라가는 거지? 이런 푸념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60대가 되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부담스러워지셨다고요. 이건 바로 갱신형 실손보험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갱신형 보험은 23년마다 보험료가 재조정돼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다니는 횟수가 늘수록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죠. 예를 들어 60대 초반엔 월 4만 원이던 보험료가 70대가 되면 10만 원, 심지어 15만 원까지 뛸 수도 있어요. 더구나 80세가 넘으면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답니다. 특히 60대 여성분들은 관절염, 치매, 갑상선 질환 같은 특정 질환에 더 취약할 수 있어요. 이런 덕력이 있으면 나중에 새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거절당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제 친구의 어머니는 무릎 수술 이력 때문에 새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현명한 분들은 실손보험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위험은 비갱신형 종합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보완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처음 가입할 때 정해진 금액으로 쭉 유지되니까 나이 들어도 부담이 덜하죠. 예를 들어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을 추가로 들어놓으면 실손보험의 고장 한계를 메울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팁, 보험을 알아볼 때는 반드시 내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고려하세요.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심장병이나 암병력이 있다면 이에 특화된 보험을 추가로 검토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와 상담할 때 내가 10년 뒤에도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꼭 물어보세요. 이 질문 하나가 미래의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다시 정리해 볼게요. 차세대 실손보험 무조건 바꾸라고 하면 의심하세요? 내 보험의 세대와 보장 범위를 먼저 확인. 병원비 자기부담금 때문에 환급금이 적을 수 있으니 내가 자주 받는 치료가 보장되는지 체크. 갱신형 보험은 나이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니 비갱신형이나 종합보험으로 보완하세요. 보험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안전망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서 나에게 딱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60대 여성의 건강하고 현명한 삶, 60대의 피는 꽃과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